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하나교회 부설 다음 세대 교육 공동체 링크 아카데미를 맡고 있는 윤혜진 사모라고 합니다. 네, 저희 링크 아카데미는요 2024년 1월에 개교를 해서 지금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매년 봄과 가을에 저희 부산과 또 경남 지역에 있는 가정과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세미나를 계속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경희대학교 생명과학대학 학장이시고 또 경희대 피부생명공학센터 센터장이신 정대균 교수님을 모시고 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교수님께서는 지난 수년 동안 생명우주 캠프라는 프로그램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저희를 위해 아침 일찍부터 수원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와주셨는데요. 오늘 제목은 유전자와 창조 질서라는 제목입니다. 강의해 주실 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가득 부어지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부산에 와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윤혜진 교장 선생님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거기에 졸업생이 하시고 바로 캠퍼스 옆에 있는 수원 하나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또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시다가 이렇게 부산으로 오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서둘렀다 하는데 사실 제가 우리 교장 선생님을 처음 뵌 거는 저희 생명우주 캠프의 오픈데이라고 아침 일찍부터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시려 그러면 아마 한 첫 차를 타고 오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차를 타고 자녀분들과 함께 오신 걸 들보고 제가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런 분이 계신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기도하면서 실제로 움직이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또 이 만남의 축복들을 계속 주셔서 올해 1월 달에 또 수원에 있는 의해나무 교회 그 공동체에서 또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때 이제 교장 선생님과 또 선생님 같이 또 뵙고 그럼으로써 진짜 또 계속 만나게 하시는 데는 또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그때 부산에 와서 이런 세미나와 또 말씀을 전하면은 더 많은 그런 학생들한테 또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오늘 왔습니다. 이 자리에 오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방금 찬양 드렸던 것처럼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모두 정말로 힘차게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하나님과 아들과 딸들 한 곳에 불러 모아 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을 또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잘 듣게 하시고 잘 이해하시고 잘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저는 경희대학교 생명과학대학 학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생명공학과 교수로서 유전자 연구를 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당시에는 유전공학의 완전 태동이라서 국내에서는 유전공학을 실질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본 여건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서 바로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 가서 제가 첫 번째 프로젝트, 석사 프로젝트가 뭐였냐면은, 여러분 초콜릿 원료가 뭔지 아시죠? 초콜릿 뭘로 만들죠? 카카오. 맞아요, 카카오. 카카오에서 DNA를 추출해 가지고서 뽑아 가지고 거기에서 전자 현미경으로 세계 최초로 본 과학자가 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콜릿 먹을 때마다 여기 DNA가 어떻게 생겼냐, 바로 뒤처럼 여기 보이는 게 제 석사 논문인데요. DNA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실 모양으로 꼬여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과서에는 실 모양으로 꼬여져 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전자현미경으로 보니까 정말 꼬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신기하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 너무 감사했고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박사를 미국의 코넬 대학이라고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그런 학교입니다. 미국 내에서 이 생명과학 쪽으로 아주 그 리딩 그룹에 속해져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가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또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생명과학, 유전공학이라는 그런 공부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느낌 자체가 좀 어렵죠. 네, 느낌 자체가 좀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특히 이게 우리가 어떤 그 결과를 하나 얻으려고 하면 한 10단계 정도의 스텝을 거쳐가야지 되는데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쭉 거쳐가다가 결국 한 7단계, 8단계 됐었을 때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실패를 하면 다시 1단계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게 왜 실패했는지를 갖다가 원인을 분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열심히 해가지고서 7단계, 8단계 성공시키고 9단계까지 가서 마지막 한 단계 남았는데 실패하면은 어디로 돌아갈까요? 맞아요, 다시 1단계로 돌아갑니다.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근데 더 이제 그 힘이 빠지는 거는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4단계 넘어가는데 거기서 또 실패합니다. 분명히 예전에는 여기를 다 성공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은 낙담이 더 크게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실망하고 낙담될 때 주로 뭐 하십니까? 뭐예요? 잡니까? 네, 저도 잤습니다. 또 뭐 하죠? 맛있는 거 먹습니까? 네, 저도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자고 맛있는 거 먹고 또 학생들은 뭐 하나요? 뭐예요? 기도하십니까? 아멘. 네. 아멘, 아멘. 우리 학생들은 뭐예요? 먹고 자고 놀고, 그렇지, 놀고. 네, 먹고 자고 놀고. 자, 먹고 자고 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연구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자, 결국은 연구 결과를 얻어야지 되는데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힘을 얻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는 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저한테 경험케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꿈에서 하나님께서 실험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험 방법 그대로 가서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네, 성공이었습니다. 네, 이 뒤에 있는 이 슬라이드가 제 박사학위 논문인데요. 저 결과가 하나님께서 꿈에 알려주신 대로 실험했던 결과입니다. 저 결과를 얻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시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하나님, 제가 이 은혜를 한평생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요. 또 하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박사를 되면은 이제 과학자가 될 텐데 과학자가 돼서 혹시 10년 뒤, 20년 뒤에 과학자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방법을 알려주셨다고 하는 게 그게 할 소리냐? 그거 아니야. 그냥 그거 네가 계속 고민했기 때문에 그래서 꿈에 나타난 거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그거를 내가 과학자가 됐다고 해서 그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실험 방법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서 실험 방법을 알려주실 때요, 결과도 얻게끔 했지만 제가 왜 좌절을 했었냐면요, 저희 실험실에 있는 저희 선배들이 그 실험실에서 아주 뛰어난 선배들이세요. 5년, 7년, 10년 동안 박사를 못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그런 반복으로. 근데 제가 2년 반 만에 박사를 받았습니다.
2년 반 만에 박사를 받으려면요, 코넬 대학에서 모든 그 지도 교수와 그 커미티 멤버들이 다 사유서를 써줘야 됩니다. 얘는 왜 2년 반 만에 박사를 줘야 되는지. 그러면 그 이유서를 제출을 하면은 대학에서 다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학위를 주는 겁니다. 정말 은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게 네가 잘해서 온 거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야 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 없도록 저를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아까 석사 논문은 뭐라고 그랬죠? 뭐 가지고 했다 그랬죠? 네, 카카오 DNA. 정말 재밌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석사를 받을 때 걸리는 시간이 2년 반 걸렸어요. 그 당시에 저 실험실에서 석사는 다 2년에 걸렸습니다. 2년. 그럼 제 능력이 어떤 줄 아시겠죠? 네? 석사를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었는데 왜 제가 석사를 2년 반 걸려야 되죠? 참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명우주 캠프 시작하고 나서 이렇구나, 이래서 맞춘 거였구나, 이거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생명우주 캠프 시작한 지 이제 3년 됐는데요, 그전에는 제가 박사학위 2년 반에 받았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합니다. 꿈과 더불어. 이 얘기를 왜 이제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네? 다 믿으시죠?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야 이건 말이 돼? 야 이건 말이 안 돼? 이렇게 나누는 것조차 정말 우리는 죄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유전자 얘기를 좀 들어갈게요. 너무 귀엽죠? 네. 엄마가 하얘니까 새끼도 하얗죠? 네. 형제들끼리도 되게 닮았죠? 왜 이렇게 다 닮을까요? 무엇 때문이죠? 네, 유전자 때문입니다. 예전에 교수님이 학교 다닐 때는 이런 동요를 불렀어요.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소가 얼룩소, 엄마 닮았네. 학생들 잘 모르죠? 부모님들은 따라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왜 엄마 소가 얼룩소인데 송아지가 얼룩송아지일까요? 유전자 때문입니다. 근데 동요를 만들 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는 압니다. 그게 유전자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이 부모님의 유전자가 자식한테 물려주기 때문에 다 이렇게 닮는 거예요. 이걸 유전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서 다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유전자, 이제 DNA에 대해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더 깊게 이제 들어가서 배울 텐데요. 자, 유전자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DNA라고 얘기합니다. 그 DNA는 아까 전자현미경 초콜릿 DNA 봤죠? 코코아 DNA. 네. DNA는 실 모양으로 꼬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 모양으로 꼬여져 있는 게 어디 들어있냐면요, 여러분들 모든 생명체의 기본 단위는 세포, 알고 계시죠? 세포 안에 아주 자그마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기관, 그래서 소기관, 이렇게 작은 기관이 있는데 그 이름은 핵입니다. 그 핵 안에 이 실 모양의 DNA가 꼬이고 뭉쳐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 DNA 유전자는 우리가 실험들을 할 때 염색약을 쓰는데 그 부분이 실험을 할 때 염색이 너무 잘 돼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뭐라고 부를까요? 염색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염색체. 자, 다시 정리할게요. 모든 생명에 있었을 때 기본적인 모든 생명체입니다. 모든 생명체의 기본 단위는 뭐라고요? 세포. 네, 세포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핵. 핵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DNA인데 그 부분을 염색을 잘한다 그래서 잘 된다 그래서 염색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점점 생물학자가 되고 있어요. 네. 자, 이제 한 단계 좀 더 들어갈게요. 모든 생명체입니다. 모든 생명체의 유전자는 4개의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4개의 코드 ACGT입니다. 몇 개? 4개. 4개의 코드 ACGT.
모든 생명체의 설계도는 DNA인데요. DNA를 이루고 있는 코드는 4가지입니다. A, C, G, T.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식물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쁜 장미가 있고 백합이 있고 카네이션이 있죠. 모양도 다 다르고 색깔도 다 다르죠. 장미는 왜 장미인 줄 아세요? 장미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백합은 왜 백합일까요? 그렇죠. 백합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습니다. 자, 그러면 카네이션은 왜 카네이션일까요? 카네이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동물도 보겠습니다. 자, 기린이 있죠. 코끼리가 있죠. 사자가 있죠. 기린은 왜 기린일까요? 네, 기린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코끼리는 코끼리의 유전자, 사자는 사자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원숭이는 왜 원숭이일까요? 원숭이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미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생물. 지금 식물 봤고 동물 봤죠? 이제 미생물 보실 차례예요. 미생물을 볼 때 여러분들 현미경들은 이 정도 크기의 현미경으로 보고 있죠? 네, 근데 전지 현미경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미생물들이 잘 보입니다. 근데 크기가 얼마냐면 지금 여기 그 현미경의 몸통 부분인데 사람 키보다 더 큰 거 보여요? 네, 저렇게 큽니다. 저렇게 큰 전자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면요, 미생물이 이렇게 보입니다. 예쁘게 보이십니까? 저는 저기 보면 되게 예쁜데 여기에 저게 예쁘게 보인다고 생각하는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전공을 생물 쪽으로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동그란 세균이 있어요. 동그란 세균. 쟤는 왜 동그랄까요? 동그란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길쭉한 거 보이죠? 길쭉한 거. 쟤는 왜 길쭉할까요? 네, 길쭉한 유전자를 보여요. 저게 여러분들 대장 안에 있는 균이 뭐라고 얘기하죠? 네, 대장균을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저렇게 생겼습니다. 대장균에 저기 꼬리 보이십니까? 꼬리? 대장균에 길쭉한 거에 이렇게 꼬리 하나가 붙어져 있는데 저 꼬리가 프로펠러입니다. 대장균이 왔다 갔다 해서 전진할 때 이쪽으로 돌리고 후진할 때 이렇게 돌립니다. 왔다 갔다. 신기하죠? 네. 이게 신기하면 생물학자가 되는 겁니다. 밑에 있는 좀 이상하게 생긴 거 있죠? 쟤는 왜 이상하게 생겼을까요? 이상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상한 유전자. 따라서 식물, 동물, 미생물 할 것 없이 다 저렇게 생겼고 저렇게 활동하는 것들은 각각의 유전자 때문이고 각각의 DNA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동영상은 뭐냐면요, 우리 인체를 이루고 있는 세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전체를 이루고 있는 세포의 개수가, 몸 전체입니다. 세포의 개수가 학자마다 다른데 한 35조에서 100조, 어떤 학자는 100조라고 얘기하고 어떤 학자는 35조라고 얘기하고 어떤 학자는 50조라고 얘기합니다. 전체 개수입니다. 세포의 개수. 저는 그 중에서 100조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오려고 샤워 딱 하고 나서 매일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100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100조. 100조처럼 생겼습니까? 네,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제 강의를 들었으니까 거울 볼 때마다 나는 100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 세포를 이루고 있는 개수는 100조 개구나 이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의 세포가 원래는 한 개의 세포로부터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지나면서 그 100조 개의 세포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태어나게끔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원래 한 개의 세포에서 세포 분열이 2개, 4개, 8개, 16개 이렇게 쭉 분열해 나가면서 어떤 세포는 눈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걔는 눈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세포는 귀 쪽을 갑니다. 그러면 걔가 청각, 귀 모양과 청각 듣게끔 만드는 모든 것들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세포는 간으로 갑니다. 간으로 가서 간 쪽에 있을 때 모든 형태와 기능들을 다 완성하게끔 되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는 특별히 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지금 제작한 슬라이드입니다. 자, 우리가
기본 단위가 세포라 그러고요. 세포가 모여져 있는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간이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 무슨 검사 받죠? 네, 조직 검사. 그게 조직인 겁니다. 그래서 세포 덩어리를 떼어내는 겁니다. 자, 조직을 갖다가 대고 그 조직이 이루어져 가지고서 완전한 기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기관. 그것들의 간이라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전체 그게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심장이면 심장 세포로 인해서 심장의 모양들과 이런 것이 되는 거고 폐면 폐 가는 거고요. 위는 위로 가는 겁니다. 자, 이랬었을 때 우리 전체 세포의 개수가 몇 개라고 그랬죠? 100조 개. 네, 100조 개. 그 각각의 세포는 아까 세포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핵. 맞습니다. 각각의 세포 안에는 핵이 있고요. 핵 안에는 뭐가 있죠? 네, DNA 염색체가 있는 겁니다. 됐죠? 모든 세포 동일합니다. 자, 그 중에서 간 세포를 보고서 얘기하는데요. 그 세포 핵 안에 우리가 염색을 잘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염색체라고 얘기했죠. 사람의 염색체의 개수가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사람의 염색체 개수 23쌍. 네, 23쌍입니다. 23쌍. 따라서 쌍쌍을 이루게 있으니까 전체의 개수는 23 곱하기 2 하니까 46개예요. 그 46개의 크로모점이 핵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엄청나게 꼬여져 있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면 잘 보이시나요? Large organisms like humans are made up of organ systems, such as the circulatory system and digestive system. These systems include a number of organs. 자, 기관 얘기하죠. 기관. 아까 봤어요. One of them is the 자, liver. 기관 중에 하나가 간이에요. 간 볼게요. 간 모양 보여줘요. 네. Look closer, and these 가까이 봅니다. organs are made up of tissues. 자, 아까 조직이라고 얘기했죠. 네, 간을 And 만드는 these tissues 조직. are built of cells, 자, 조직들은 each 결국은 specialized to perform a 세포로 particular 이루어져 function. 있죠. 저기 하얀 게 뭔지 아세요? 백혈구입니다. 네. 빨간 거는 적혈구. 네. 혈액이 돌아가야지만 Within each cell are 산소하고 structures and 영양분이 compartments 공급되죠. called organelles. 자, 이 그중에 하나의 세포로 These 지금 include the 들어갑니다. cell membrane, 세포를 구별지는 세포마, mitochondria, 미토콘드리아에서 각각의 and 세포마다 nucleus. 영양 ATP를 갖다 만들어 줘야 돼요. 에너지. 가운데가 뭐가 있죠? 핵. 핵 안에 뭐가 있죠? DNA. The nucleus contains 들어가 있습니다. 23 pairs of chromosomes, including a pair that determine your biological 맨 sex. 밑에 있는 게 이제 성염색체. 그 중에 지금 하나의 염색체를 Each 갖다 보는 거예요. chromosome 크로모점. is one long length of 자, 저게 tightly coiled DNA가 꼬여져 있는 DNA. 걸 보여주는 거예요. 펴봅니다. Unwind it, and we see the DNA is wrapped around proteins called histones. 자, DNA가 막 꼬여져 있는 게 아니에요. The DNA is a double helix, like a 히스톤이라는 twisted ladder. 단백질에서 꼬여져 있는데요. It is DNA는 made up of 한 4 가닥이 아니라 두 nucleotides, 가닥입니다. which contain different 두 가닥이 bases: 짝을 이루어야 돼요. adenine, 여기에 질서가 cytosine, 있습니다. guanine, and 자, 아까 thymine. 코드가 뭐라 그랬죠? A, C, G, T. and T. 그죠? 자, 여기도 또 다른 A 규칙가 있어요. always pairs A는 with T, 반드시 and C T하고 always 만나야 pairs 돼요. with G. C는 The 반드시 order or G하고 sequence 만나야 돼요. of these bases in 규칙이죠? specific 질서 sections 있고 of the DNA, 규칙입니다. called genes, carries the 자, DNA instructions for a 중에서 cell's 단백질로 structure 되는 and 부분을 function. 진, 유전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감을게요. One copy of the entire DNA instructions for an organism is known 자, as 저게 the 크로모점 genome. 하나예요. 염색체. 자, 46개가 같이 서로 꼬여요. 다시. The genome, organized in chromosomes 그래가지고 어디에 들어가 within the 있어요? nucleus, tells 핵 안에. each specialized cell how to function with its neighbors. These make the tissues that together build organs, which work in organ systems and collectively enable an organism to grow and live. 와우. 저는 저 영상을 볼 때마다 와우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같이 와우 한번 할까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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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하나 보여준 거잖아요. 위도 똑같습니다. 눈도 그렇습니다. 귀도 그렇습니다. 각각의 기관에서
각각에 맞는 세포들이 저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조금 더 숫자로 Large 말씀드릴게요. or 자, 여기에서요. 아까 사람은 23쌍 염색체라고 얘기했죠. 23쌍 염색체니까 아까 세포 개수는 35조에서 100조가 된다. 네, 저는 뭘 선호한다고요? 네, 저는 100조 좋습니다. 100조. 100조가 좋아요. 자, 하나의 세포 내에 아까 DNA ACGT 있죠? 그 ACGT가 몇 개가 돼 있냐면 30억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개의 세포 안에 30억 개의 ACGT가 들어가 있는데 아까 쭉 풀었죠? DNA를 쭉 풀어봤는데 그 쭉 풀면은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요, 세포 한 개당 2m가 나옵니다. 저는 저거를 알고 나서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안 따질게요. 하나님이 창조 주세요. 저는 고백했어요. 여기 혹시 키 2m 되시는 분 계세요? 2m? 아직 2m는 아직까지는 안 됐나 보자요. 네, 우리 학생들 키 크는 거에 기도 제목일 텐데, 그죠? 근데 세포 하나에 들어가 있는, 눈에 보이지도 않죠? 세포는 세포 하나에 들어가 있는, 세포가 안 보이니까 당연히 그거보다 작은 핵은 더 안 보이겠죠? 더 안 보이는 그 핵 안에 DNA가 얼마나 꼬이고 엉켜 있으면 걔네들을 잡아 빼면은 2m가 됩니까? 저는 와, 정말 어메이징하다. 근데요, 우리 전체가 아까 세포 수가 100조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 몸 전체를 이루고 있는 거, 그 DNA를 갖다가 다 연결하면은 길이가 얼마 될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예, 여기 수학 있죠? 수학. 전체 세포 수가 100조, 맞죠? 한 개의 세포당 길이가 2m. 그러면 전체는 100조 개 세포 곱하기 2m 하면 되죠? 그러면 우리 몸을 전체를 이루고 있는 DNA를 계산해 보자. 그러면 길이가 얼마 되는가요? 200조 미터입니다. 200조 미터 개념이 안 잡히죠, 도대체. 근데 1m가 요 정도인데 200조가 되면 개념이 안 잡히죠. 쉽게 얘기해서 지구와 태양 굉장히 먼 거리죠. 그거를 수십 번 왕복하는 거리가 200조 미터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100조인데 100조잖아요.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는 코드 계산이 확 되잖아요. 네? 코드 계산이 미터로 계산하면 200조 미터인 거예요. 그렇죠? 길이로. 코드 개수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의 세포에 코드가 몇 개 들어가 있다고요? 30억 개. 그렇죠? 30억 개. 그러니까 100조에 곱하기 30억 개 하면은 코드 수가 나오죠. 3 곱하기 10의 23세개의 코드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3 곱하기 10의 23세 뭔지는 모르지만 많죠. 네. 개수는요, 온 우주의 별들 무수히 많다고 하죠. 네, 그거보다도 많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을 이루고 있는 DNA 코드 숫자예요. 스스로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스스로 위대한 거예요. 네, 스스로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나 학생들을 많이 만나는데 많은 학생들이 자기의 성적 때문에 많이 위축되어 있는 걸 봐요. 그러지 마. 제가 어저께도 대안학교, 크리스찬 대안학교 학생들이 왔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첫 대면을 할 때는요, 애들이 이렇게 힘이 없어요. 뭐 갖가지 사연은 있겠지만 갖가지의 사연으로 다 고개 푹 숙이고 뭐 이래요. 여기 학생들은 진짜 그래도 살아있네. 파이팅. 자, 가슴 쭉 펴. 가슴 쭉 펴. 가슴 펴. 네. 나는 100조 개의 세포만으로도 가슴 펴야 돼. 응? 그죠? 펴야 돼. 나는 3 곱하기 10의 23승계의 DNA 코드로 되어 있어. 내 전체를 이루고 있는 DNA 코드 길이가 얼마나 되는 줄 알아? 200조 미터야.
내가 공부 좀 못하면 어때? 딴 거 잘하는데, 그지? 네, 이러는 거예요. 쫙 이렇게 펴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저는 이 얘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영어로는 마스터피스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정말 귀하게 만드셨어요. 네. 자,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렸으니까 동영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 설명 없이 한번 보세요. 동영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Large organisms like humans are made up of organ systems, such as the circulatory system and digestive system. These systems include a number of organs. One of them is the liver. Look closer, and these organs are made up of tissues. And these tissues are built of cells, each specialized to perform a particular function. Within each cell are structures and compartments called organelles. These include the cell membrane, mitochondria, and nucleus. The nucleus contains 23 pairs of chromosomes, including a pair that determine your biological sex. Each chromosome is one long length of tightly coiled DNA. Unwind it, and we see the DNA is wrapped around proteins called histones. The DNA is a double helix, like a twisted ladder. It is made up of 4 nucleotides, which contain different bases: adenine, cytosine, guanine, and thymine. A, C, G, and T. A always pairs with T, and C always pairs with G. The order or sequence of these bases in specific sections of the DNA, called genes, carries the instructions for a cell's structure and function. One copy of the entire DNA instructions for an organism is known as the genome. The genome, organized in chromosomes within the nucleus, tells each specialized cell how to function with its neighbors. These make the tissues that together build organs, which work in organ systems and collectively enable an organism to grow and live. 와, 이제는 박수 한번 치시죠. 정말 멋진 하나님이세요. 정말 멋진 하나님이세요. Large 계속 보여주네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아주 간단한 세포, 아까 얘기했던 대장균. 그런 대장균에서 시간이 지나면 우연히 저절로 사람이 될까요? 대답이 없으세요? 자, 이걸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대장균의 DNA 길이는 3mm입니다. 3mm. 그 3mm의 길이가 200조 미터가 저절로 될까요? 유전 정보의 길이입니다. DNA 길이. 이거는 과학도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안 돼요. 상식적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간단한 세균의 유전자가 복잡한 사람의 유전자로 스스로 우연히 저절로 바뀔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 혹시 샤워 한 달 동안 안 해보신 분 있으세요? 샤워 한 달 정도, 한 열흘 정도 샤워 안 한 분은 계실 거죠? 열흘 정도. 상태가 깨끗해집니까? 아니면 더러워집니까?
네? 샤워를 갖다가 열흘 정도 안 했다, 한 달 정도 안 했다, 상태가 어떻게 돼요? 어때? 상태가 깨끗해져 저절로? 아니죠. 모든 세상에 있었을 때의 규칙이 있습니다. 항상 질서 있는 폼에서 가장 시간이 지나면 무질서로 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무리 새 거라도요, 그냥 내버려 두면 녹이 쓰는 거예요. 이게 과학입니까? 그냥 상식으로 다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유독 생명체만은 대장균 같은 원시세포가 다 돼가지고서 사람까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냐고요. 그게 과학입니까? 근데 이렇게 진짜 과학책에 써 있어요. 우연히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생물로부터 원시세포는요 대장균보다도 못한 거예요. 원시세포가 생겨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모든 생명체가 만들어졌다. 교과서를 보면은 다 저렇게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과학 관심 있는 친구들은 과학 책을 많이 읽잖아요. 네. 과학의 베스트셀러가 뭐냐? 이유가 있어서, 그것도 깜짝 놀라 이유가 있어서 지원됐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어땠는지 아니?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알아? 어? 도대체 왜 저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야 되죠? 그래서 제가 책을 사서 봤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새의 조상은 뭐야? 새지. 뭐 어려울 거다. 새의 조상은 새죠. 그렇잖아요? 진리는 단순해요. 새의 조상은 새입니다.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이런 걸 만들어내죠. 1억 3천만 년 전에 갑자기 제가 튀어나온 거예요. 몸은 깃털로 덮이고 여기에서 앞다리가 날개로 돼가지고서 하늘을 날 수 있게 됐대요. 그리고 얘 멘트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푹신푹신한 이 깃털 얼마나 따뜻한지 알까 몰라. 이런 내용이 지금 앞에서 뒤에는 잘 그런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머리털이 났는데 얘가 난다는 거잖아요. 교수님의 머리털이 프로펠러가 된다는 얘기거든. 여러분들의 머리도 나중에 1억 년 뒤에는 이렇게 돌아.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는 이쪽에 보면 7,500만 년 전에는 또 제가 돼가지고 쟤는 깃털까지 다 있는데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나는 왜 타조처럼 못 날까 이러고 있어요. 못 날면 못 나는 거지 왜 제가 새의 조상이. 더 웃긴 건 그 다음이에요. 얘 공룡이거든요. 근데 이 멘트가 야, 나한테 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그렇게 신경 쓰이냐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엄청 신경 쓰이죠. 내가 이 머리 가지고 프로펠러가 될지 모르는데 털이 갑자기 없어졌잖아. 아니 왜 제가 새의 조상이냐고. 근데 더 웃긴 건 맨 끝이죠. 여기에 끝에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건 하늘이 준 선물이래. 아니 왜 쟤한테만 선물을 줘? 응? 여러분들이 진화됐어요? 새가 진화됐어요? 진화론자의 입장에서 보면 네? 진화론자는 여러분들이 더 진화됐다고 얘기하거든. 날개가 없잖아. 여기는 날개가 있어야지 진화된 거잖아. 도대체 뭐야? 뒤죽박죽이지. 그래서 생명우주 캠프를 하고 이렇게 강연을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진화에서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에서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봐라. 그러면 그 논리가 이렇게 사상 누각이다. 모래 위에 세워놨기 때문에 한 단계만 더 들어가 주면은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과학이라고 얘기해놓고 과학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끔 어려운 말을 붙이는 거예요. 여기 이름 보면요, 시노사우롭테릭스 들어봤어요? 못 들어봐. 처음 들어봤지. 그 다음도 오비랍토르, 얘는 티라노사우루스. 교수님은 그걸 계속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안 기억이 돼. 너무나 어려워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과학적처럼 보이잖아.
이걸 다 외우고 있어요. 과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 중에 과학 잘하는 친구들은 이걸 다 외운 상태 내에서 여러분들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너 새의 조상이 뭔 줄 알아? 새는 새 아니야? 야, 아니야. 새의 조상은 봐야 돼요. 내가 못 외워서 시노사우롭테릭스야. 너 들어는 봤어? 아니, 못 들어봤네.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 그 다음에 뭐가 된 줄 알아? 오비랍토르야. 넌 들어봤어? 아니, 못 들어봤는데. 이러면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의 기가 점점 주로 이렇게 팍팍팍 꺾인단 말이에요. 근데 기죽지 말라고 교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야. 저거 아니야. 그리고 저렇게 얘기하는 친구들한테 무엇을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은, 야, 진짜로 시노사우롭테릭스가 오비랍토르로 변하려고 하면은 뭐가 변해야 되는 줄 알아?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뭐가 변해야 되지? 학생들한테 물어봤는데 부모님들 가만히 계시고요. 뭐가 변해야 되는 줄 알지? 아멘. 그래, 유전자가 변해야 되는 거야. 유전자가. 너 저기에서 유전자 변이 된 거 증거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증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증거가 어디 있어? 증거 없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자, 과학적으로 조금 더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교수님이 꿀벌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자, 꿀벌을 진화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어다니는 곤충으로부터 꿀벌이 진화됐다고 얘기해요.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지금도 기어다니는 애들이 저 얘기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지?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죠. 자, 근데 그렇게 쳐주고 기어다니는 아이들로부터 꿀벌이 돼야 된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유전자를 배웠잖아요. 자, 기어다니는 아이들이 날개를 만들 수 있는 날개 유전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근데 날개가 있다라고 하면 무슨 유전자가 필요해요? 네, 날개 유전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 유전자를 이제 알았으니까, 그지? 자, 날개 유전자 하나만 있다고 해서 저 꿀벌의 날개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꿀벌의 날개를 한 개로 해야 될지, 두 개로 해야 될지, 세 개로 해야 될지, 네 개로 해야 될지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꿀벌 날개 개수 조절 유전자 이렇게 붙이면 돼. 꿀벌 날개를 개수를 조정해야 되잖아, 그죠? 그 유전자가 있어야지만 꿀벌의 날개 개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뭘 만들어줄까? 꿀벌에 보면은 꿀벌의 길이를, 날개 길이를 1cm로 할 수도 있고 1m로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1cm로 만들지 1m로 만들지. 자, 그럼 무슨 유전자가 필요할까? 꿀벌 날개 길이 조절 유전자. 아, 훌륭하세요. 근데 여기 학부모님들 너무, 여기 우리 학생들 자, 무슨 유전자? 꿀벌 날개 길이 조절 유전자. 오케이, 붙이면 돼요. 과학자들은 막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막 붙여. 뭐 하나 발견하면 막 붙여도 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날개를 갖다가 구성하려고 하면은 정말 수백 개의 새로운 유전자가 기어다니는 곤충에서부터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렇다고 해서 얘가 완성이 되느냐?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꿀벌이 날개를 달았는데 막 쏟아기가 쏟아져. 그러면 날개가 젖잖아. 날개가 젖으면 어떻게 될까? 추락이지. 그렇기 때문에 날개에다가 뭘 해줘야 되지? 그렇죠, 방수. 자, 그러면 무슨 유전자가 필요해? 꿀벌 날개 방수막 유전자가 필요하지, 그지? 그렇게 붙이면 되는 거야. 자, 이런 거가 다 완성이 돼야지 날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유전자가 각각이 다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기어다니는 아이들이 날까? 못 날라요. 왜 그러냐면 날개를 움직이려고 하면은 날개를 움직일 때 필요한 근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아이들의 근육 가지고는 날개를 전혀 움직일 수가 없죠. 여기가 목사님 몇 층이죠? 3층. 3층인데 교수님 여기 여러분들한테 날개 만들어 줄 테니까 뛰어내려 볼래? 지금 여러분의 근육 가지고서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날 것 같아요? 못 날아요, 못 날아요. 여기 부모님들도 절대로 뭐 아무리 뭐 운동하셨다 그러더라도요, 푸덕푸덕 하다가 그냥 바로 떨어집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거기에 맞는 근육이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날개를. 자, 그걸 갖다가 하려 그러면 무슨 유전자가 필요하다? 근육 유전자가 새롭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기어다니는 애들이 날까요? 걔네들은요, 나는 게 뭔지도 몰라요. 나는 게 알려 그러면 어디 유전자가 새롭게 만들어져요? 뇌 유전자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본능적으로 알 거 아니에요. 나는 게 뭔지. 그렇다고 날까요? 못 날아요. 뇌에서 들어오는 신호들을 근육까지 움직이고 날개까지 움직이려면 하 신경망들이 새롭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신경망 유전자들도 필요하죠. 그렇다고 날까요? 기어다니는 아이들은 체중이 날만한 그런 체중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의도적으로 야 내가 나 좀 이제 다 달았으니까 날려고 그러니까 좀 살 좀 빼야 되겠다. 의도적으로 다이어트를 갖다가 하려고 그러지만 기어다니는 아이들은 다이어트가 뭔지도 모르죠.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체형과 무게를 다 조정을 해줘야 돼요. 보통 수백 개, 수천 개의 유전자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비로소 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유전자 레벨로 아니까 나는 것만 봐도 너무 신기한 거야. 신기하겠죠? 뿔벌이 나는 거가 보통 유전자가 작동하는 게 아닌 거예요. 더구나 이걸 아까 코드, DNA 코드가 몇 개 있다고 그랬죠? 4개. 뭐였죠? A, C, G, T. 네, 이 A, C, G, T로 이제 그 각각의 필요한 것들을 쭉 배열시키는데 그게 어떻게 돼 있는지 하나의 예를 보여줄게요. 이게 새롭게 갖춰야 될 예를 들어서 날개 유전자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 코드가 ACGT의 코드가 지금 시작 1번부터 ACATA, TT, ATA, ATTTT, CGTC, TT, GT, CA, CGA 이거 쭉 갈고 있죠? 뒤에는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다 코드예요. 전체의 코드고 지금 1741개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코드예요. 저게 딱 완벽하게 저 순서대로 돼야지 날개 유전자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화에서는 저게 어느 날 기어다니는 곤충으로부터 저게 어느 날 갑자기 주르륵 저 순서대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가르치고요. 저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직접 체험해 주기 위해서 제가 꿀벌 게임을 여러분들하고 하겠습니다. 자, 무슨 게임이냐면요. 여기에서 각각의 코드가 아까 A, C, G, T라고 그랬죠. 자, A를 녹색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C를 놓고요. 네, C를 놓고요. 이렇게 하시고요. 자, 하나씩 나눠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G 놓고요. 네.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T 놓고요. 이렇게 한 명씩. 자, 한 명씩. 자, 조고가 네, 하나씩 아니요, 한 개씩.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DNA 유전자의 결합을 알려줄 거예요. 처음에 A, A가 무슨 뭐죠? A, 그렇지, 녹색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C는 무슨 색? 노란색. 그러면 A 녹색에서 껴줘야 돼. 결합 하나를. 아니, 반대로 이렇게 거꾸로 가. 그렇지,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다시 A니까 무슨 색이야? 녹색이니까 껴줘야 돼. 순서 그렇게 만들지. 순서가 중요해요. 네, 이렇게 녹색, 노란색, 녹색. 네 번째가 뭐지? T요. T는 무슨 색이야? 그렇지. 그 방향으로. 방향성이 중요해요. 이렇게 나와서 할게요. 이렇게. 다섯 번째가 뭐죠? A 무슨 색? 녹색. 이렇게 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여섯 번째 볼까요? T 무슨 색깔? 빨간색. 그렇지. 일곱 번째 T 다시. 여덟 번째 A. 오케이. 아홉 번째 파란색 한 번도 안 껴줄까? 이렇게 거부해야 돼. 왜 거부해? 안 맞아, 그렇지? 맞아. 훌륭해. 그리고 그다음 열 번째 A. 오케이. 11번째 다시 A가 무슨 색깔? 오케이. 12번째 T. 아직도 없네. 껴줄까? 안 돼. 이렇게 거부해. 여기 들어가면은 망가지는 거예요. 알겠죠? 요 순서대로 이렇게 쭉 가가지고 1741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요 순서대로 사람의 경우에는 몇 개가 간다고요? 하나의 세트가? 사람은 30개 가지는 거예요. 30개.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진화에서는 얘가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됐던 거야.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여러분한테 내가 보여주려고. 자, 여기서 하나씩 우리가 집어넣을 거예요. 자, 하나씩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자, 여기서 ACATA 진화에서 얘기하는 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안 보고 ACATA 조 5개 안 보고 조 순서대로 뽑으면 교수님이 10만 원 상금 줄게. 오케이? 아까 하나도 안 했으니까 먼저 나와. 저쪽 가야 돼. 안 보고 해야 되니까. 자, 뭐부터 봐야지. A는 녹색이야. 안 보고 해야 돼. 그래서 손만 이렇게 자, 잘 줘봐. 그렇지. 안 됐어. 자, 줘봐 돼. 손만 이렇게 놓고. 그렇지. 녹색이야. 이제 녹색 시작 좀 괜찮나요? 여기도 해주고 싶어. 저쪽 보고. 보면 안 돼, 시험으로. 자, 이렇게. 그렇지. 오, 잘했어. 잘했어. 두 번째 뽑아야지. 계속 뽑아야지. 10만 원씩. 다섯 개 뽑아야 된다. 두 번째 뽑아야 되지. 노란색이야, 노란색.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아, 잘했어. 저쪽 보고. 저쪽 보면 시험 되니까. 자, 이렇게. 그렇지. 오, 잘했어. 다시 넣어줄게. 잘했어. 첫 번째도 진짜 어려워. 자, 넣어줄게. 응원해주세요. 안타깝죠? 네, 저쪽 보고. 그렇지. 이거 만들고 손만 이렇게 넣으면 돼. 정말 잘 뽑네요. 연락을 드뭅니다. 맞죠? 여기 치면 다 가겠는데. 노란색. 아, 원래 하나 뽑아야 되는데 그게 노란색 하나 뽑아야 돼. 저쪽 하나씩 뽑아야 돼. 저쪽 보고 손만 넣어줄게. 스님이. 그렇지.
진짜 대단해요. 성심한 거야? 어쩌고 나 두 번째가? 그렇지. 그런 있지? 진짜 그래 정말 하나씩 이렇게 뽑는 거는 정말 드물어. 근데 뽑았어. 대단해.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몇 개 뽑으라 그랬죠? 네, 5개. 교수님이 지금 생명우주 캠프 해가지고서 한 4,000명 정도 만나서 했었는데 요거 뽑은 학생들이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알았어요? 5개를 못 뽑아요. 5개를 못 뽑아요. 자, 근데 아까 우리가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이거 있어요. 지금 교수님이 어떻게 뽑아야지만 돼 이걸 알려줬잖아, 그렇죠? 즉 날개 유전자를 만들려면은 ACA, TA, TT 이런 순서가 돼 있는 걸 우리 지금 알고 있잖아요. 기어다니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떤 순서로 뽑아야지 날개 유전자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죠. 더구나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무슨 기대를 하면서 이걸 뽑아요? 10만 원. 그렇죠. 10만 원이 혹시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기어다니는 아이들은 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뭔지나 알기나 할까요? 없어요. 나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도대체 왜 필요하냐고요. 여기에 진화의 가장 큰 문제인 자연 선택 그거가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테스트만 하더라도 지금 진화에서 얘기했 그거가 얼마나 정말 말이 안 되는 것들을 그럴싸하게 만들어내는지를 알 수 있죠? 네. 근데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서 이게 너무나 마음 아픈 거죠. 맨 아래가 원시 세포예요. 아까 얘기했죠? 대장균보다도 못한 그런 세포를 원시 세포라고 얘기한다고. 그 원시 세포로부터 모든 게 다 출발했다는 거예요. 지렁이도 만들어지고 나비도 만들어지고 달팽이도 만들어지고 원숭이도 만들어지고 더 기분 나쁘는 건요. 원숭이로부터 누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기분 좋아요? 기분 엄청 나쁘죠. 근데 저게 과학이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교수님은 너무너무나 이거에 대해서 저게 왜 과학이지? 전 과학 아닌데 이걸 알고 있잖아요. 이것들을 과학자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교장 선생님과의 그런 만남, 이런 만남이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얘기했죠. 네, 지금 이렇게 또 열심히 이렇게 사진 찍어주시는 우리 차정환 집사님은 제가 벌써 한 30여 년 됐네요. 30여 년 전에 경희대학교 가기 전에 울산대학교에서 있었어요. 울산대학교에서 있을 때 그때 같은 교회에서 만났던 집사님과 또 권사님이 제가 부산에서 강의한다니까 일부러 오셨어요. 또 반갑게. 이런 만남을 통해서 그때도 함께 기도했는데요. 지금도 생명우주 캠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고 계세요. 그죠? 정말 하나님의 만남, 복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것들은 복된 만남이 이어지게 해주세요. 네, 복된 만남이 이어지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교수님도 여러 복된 만남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복된 만남 하나를 소개해드릴게요. 카이스트에 있을 때 경영학과 교수셨고요. 지금은 중국의 시안교통대의 석좌 교수로 계시는 이재규 교수님이세요. 이재규 교수님은 우리나라의 AI를 처음으로 도입해가지고 카이스트에서 제일 먼저 경영학 분야에서 AI에 대해서 응용하는 것들을 가르치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 분이 가르치셨던 그 제자들이 지금 국내 AI의 다 탑 리더들이세요. 그런 분이 어느 날 이 한국에서 이 교육 과정 중에 또 교회에서 학생들이 이 진화에 대해서 막 휘청휘청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잘 아는 크리스찬 생물학을 전공하는 교수한테 찾아가서
이것 좀 해결해 달라. 아이들이 너무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문제점을 좀 잡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크리스찬 교수께서 하신 말씀이 충격적이셨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아니 교수님, 과학은 과학이고 성경은 성경이지 요즘 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을 믿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거기에 충격을 받으셨어요. 아니 과학은 과학이고 성경이 성경이고 어떡하지? 그런 가운데 교수님이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교수님한테 응답하셨어요. 네가 해결해라. 이렇게. 되게 응답은 그렇게 주시죠. 그래서 부산에 오셨죠? 네, 네가 해라. 네, 네가 해라. 그럴 때는 우리는 항상 그렇죠. 하나님, 제 전공은 생물이 아닙니다. 제 전공은 AI이고 경영학입니다. 그렇게 반문할 때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그래도 네가 해라. 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순종하죠. 네, 순종합니다. 그래서 나이 60 넘으셔가지고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께서 EBS 생물 교과서부터 펴가지고 독학하셨습니다. 독학을 하셔서 이 진화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을 AI를 통해 가지고서 이것들을 한번 지적해 보겠다. 이것들을 해가지고서요, AI한테 현재 알려져 있는 진화에 주장했던 모든 메커니즘을 다 학습시켰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바둑 알파고 기억나십니까? 네, 그 알파고가 어떻게 했는 줄 알죠? 인공지능한테 바둑에 있는 모든 그 방법들을 다 학습시켰죠. 그리고 나서 이세돌 구단하고 대결을 시켰죠. 비슷한 원리예요.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모든 진화의 메커니즘들을 다 학습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우리의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어떻게 창조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각각의 종류대로. 그거를 생물학자들은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던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종류별로 다른 종특이 유전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쉽죠? 종류마다 다르니까 종별로 특별하다, 종특이 유전자. 그 종특이 유전자를 가지고 이 AI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이 종특이 유전자가 현재에 알려져 있는 진화의 모든 메커니즘으로 100만 년, 1000만 년, 억만 년 돼도 나와 안 나와? 돌린 거예요. 막 AI가 돌렸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종특이 유전자가 진화의 메커니즘으로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안 나온 거예요. 진화에서는 이것이 수억 년 걸리거나 수백 년 걸리고 수천 년 걸리면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네?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작년 11월 달에 한국에 있는 국제적인 그 인공지능 학회에서 저희가 발표를 했어요. 그것도 기조연설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 1월 달에는 카이스트 가서 우리가 카이스트 교수들과 학생들한테 같이 공동 심포지움을 했어요. 똑같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 현재까지 밝혀져 있는 진화의 메커니즘 있지? 인공지능한테 다 학습시켰어. 종특이 유전자가 100만 년, 1000만 년, 억년 되면 바뀔까 안 바뀔까? 나올까 안 나올까? 진화의 메커니즘으로 안 나와. 수많은 질문들이 됐어요. 다 거기에 결과에 정말 대단한 거 발견하셨네. 그렇죠? 네. 그리고 지지난달이군요. 지지난달 3월 달에 세계의 바이오 인포메틱스 생물 정보학 학회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의 세션을 열었어요. 그리고
진화를 주장했던 진화 생물학을 만들었던 세계의 과학자들 다 와라 이랬어요. 우리 한번 토론하자. 처음에 같이 하기로 했어요. 공동 위원장을 맡았어요. 처음에 맡았어요. 자, 너네 파트, 우리 파트, 공동 위원장 서로 디스커션하자, 토론하자 했어요. 자, 학회 한 달 반 정도 남길 때, 자, 무슨 내용을 토론할지 서로 간에 교환하자. 그래가지고 미리 공부하고 오자. 라고 해서 서로 토론할 내용들을 교환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쪽 답변이 우리는 이번에는 못 가겠다. 이런 거예요. 왜 못 가냐? 그랬더니 너희들 그쪽의 답변이에요. 너희들 연구한 거 보니까 진짜 잘했다. 학자니까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진짜 잘했다. 근데 너희들 중에서 니네들이 학습시켰던 것 중에서 그 아직까지 모르는 방법으로 진화가 될 수도 있지 않니? 그거까지 입증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팀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우리 팀의 대답 뭐였을 것 같아? 야, 그걸 왜 우리가 입증하냐? 우리가 언제 진화됐다고 그랬어? 너희들이 진화됐다고 다 얘기했잖아. 그렇죠? 진화됐다고 얘기하는 애들이 진화된 니네들이 방법대로 다 해가지고서 학습시켜서 결과가 이렇게 진화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 보고 또 우리 보고 야, 그 이외의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고려해가지고서 해? 우리가 왜 그걸 고려해? 니네가 밝혀. 얼마든지 학습시켜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응? 자신감. 또 여기서 오겠죠? 서로 공방이 됐죠? 근데 저는 여기서 주목하는 게, 이거를 지켜본 학자들이 있었어요. 중립적인데 과학이 진화에 쏠려져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디스커션, 이렇게 토론들을 하는 이 과정들을 지켜본 학자가, 와, 이거 진짜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진화가 이게 구멍이 생기네, 이렇게 된 거예요. 특히 중국 학자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중국은요, 태어날 때부터 유물론이에요. 거기는 신이 없어요, 모든 교과 과정이. 근데 와, 이게 진화가 자기가 믿고 왔었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말이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심포지움을 중국 가서 15차 합니다. 기대합니다. 네, 기대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기대합니다. 자,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과학 교과서에 있다고 모두 과학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에요. 알았죠? 과학 교과서는 교수님 같은 교수들이 쓰는 거예요. 교수님이 과학의 모든 걸 다 알까요? 다 알아? 모르는 줄 어떻게 알았어요? 다 몰라요. 다 몰라. 따라서 과학 교과서에 있다고 맹목적으로 그것이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것도 사실도 아닌 거예요. 과학은 과학적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따라서 시간이 흘러서 우연히 저절로 모든 생명체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것들은 과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윈이 처음 이 진화론을 갖다가 꺼냈던 게 1859년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가지고서 꺼냈는데요. 다윈은 유전자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네. 유전자는요, 1953년도에 구조가 분명히 밝혀졌고, 최근 2000년도 이후부터 급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유전자의 시대인 거예요. 유전자로서 따져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교수님 뒤를 이어서 유전 생명공학자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 과학자가 꼭 나오기를 바랍니다. 어른들도 괜찮아요. 보시고 관심 있으셔서 10년 정도 하면은 전문가가 됩니다. 요즘 수명도 길어지셨으니까 나도 그 꿈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네, 하셔도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제가 3년 전에는 이 생명 우주 캠프 이런 거 안 했었습니다. 사실 저 관심 밖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한 4년 전에 어떤 모임을 갔었는데 처음 뵙는 거기에서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아이들 교과서 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대학 교수가 무슨 아이들 교과서를 봅니까? 근데 부탁을 간곡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요. 교수님, 우리 아이들을 좀 구해 주셔야 돼요. 저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교수 됐을 거예요. 조금만 더 공부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첫 번째 만남에서.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알고 제가 지금 너무 바쁘니까 제가 은퇴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됩니다. 은퇴하시면 안 돼요.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간곡하게 할 때는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콜링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과서를 구매해서 봤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교과서가 제가 본 교과서입니다. 2023년도에 고1 교과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가 이런 교과서들을 보고서, 여기는 아마 홈스쿨링 위주니까 여기는 아닐 텐데요, 일반 학교에서는 이런 교과서를 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제가 뒤에는 잘 안 보일 테니까. 나 누구누구는 16년 전, 고1이니까 16살이죠 16년 전 이 세상에 태어난 나는 오래전 네 발로 올라타던 나무에서 내려와. 네 발로 올라타던 나무에서 내려왔대요. 두 발로 걷기 시작한 최초의 인간에게서 시작된 나는, 이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나의 정의가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유전자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상은 누구란 얘기예요? 원숭이란 얘기죠. 머나먼 과거 지구에 처음 생긴 최초의 세포로부터, 아까 최초의 세포 원시세포란 얘기예요, 이어져 온 존재이다. 내가 경험한 과거는 16년 남짓이지만 나의 몸에는 내가 모르는 과거의 기억이 있다. 나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과거에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생각해보자. 이렇게 거예요. 그리고 토론 부분이 있어요. 너 처음에 어떻게 생겼어? 이런 것들은 토론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들을 읽고 나서 그 자리에, 그 토론 수업에 있는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토론을 할까? 이게 그려졌어요. 정말 불쌍하겠구나. 저걸 가지고서 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아이들은 요즘 분위기가 어떤 줄 아시죠? 일반 학교에 야, 너는 아직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냐? 이런 분위기에 완전히 왕따 되는 분위기예요. 근데 더 한술 더 떠요. 이런 거예요. 과학교과서입니다. 과학교과서. 네, 생명과학 분야에서 생명은 더 이상 신의 영역은 아니야. 아니, 이게 과학에 다뤄야 될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내용을 다루고 토론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왼쪽 편에 이격이 있을 때 보는 것들이 다윈의 진화론이 미친 영향해 가지고요, 뭐 문학에, 그다음에 진화 심리학, 사회생물학, 사회진화론, 생명과학 통틀어서 어떻게 이것들이 퍼져 있는지를 조사하고 토론하자, 이런 거예요. 이거를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뭐라고 토론을 하겠습니까? 이게 현실이구나. 아,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부탁을 했구나. 그리고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연구만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또 말씀으로 주시죠. 이런 말씀을 주세요.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배경은 잘 아시죠? 무슨 배경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얼마나 있었죠? 40년 동안 빙빙빙빙 돌았죠. 빙빙빙 돌고서 마침내 가나안으로 들어갔어. 그럴 때 가나안을 들어가게끔 만든 대장이 누구였죠? 여호수아였죠. 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들어가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가나안 땅들에서 너무너무 좋은 거야. 가나안 땅이 너무너무 좋아서.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빙빙 도니까 내 텐트 생활만 하다가 딱 들어가니까 내 땅이 생긴 거잖아. 땅 생기면 뭐 하고 싶어요?
땅 하면 집 짓고 싶죠? 네, 집 짓고. 집 지었어요. 또 뭐 하고 싶을까? 아, 이제 그냥 만나 그만 먹어도 되잖아. 내가 이제 곡식 뿌리고, 그다음에 과일, 그죠? 이렇게 재배하고. 이거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너무. 거기에 몰두한 거야. 거기에 몰두를 하니까 무엇을 놓쳤냐 하면은 자기 자식들의 교육을 놓친 거예요. 무슨 교육을 놓쳤냐면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기적을 다음 세대한테 알려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딱 내 모습이더라고. 내가 내일에 다른 연구에 전념하다가 교과서가 저렇게 바뀐지도 몰랐고, 아이들이 어떠한 책으로 공부하고 있는지도 전혀 관심도 없었다.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결국은 여기에 나온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자식한테 알려주지 않았더니 나온 결과가 다른 세대가 돼버렸구나. 다음 세대,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다음 세대 키워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다른 세대가 돼버렸구나.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다음과 다른이 완전히 다르죠? 다음과 다른, 완전히 다른 세계나. 그래서 제가 생명우주 캠프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정말 3년 됐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바빠가지고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생명 파트 맡고요. 우주과학과에 아주 헌신적인 잘 아시는 문용재 교수님이 우주 파트를 맡으셔가지고 생명과 우주를 다 경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캠프를 했는데요. 첫 번째 해가 한 500명 왔었습니다. 두 번째 해가요 한 1000명 정도 왔었고요. 세 번째 해가 1500명 됐었고요. 지금 네 번째 해 시작하는데요. 지금 예약되어 있는 것들 합치면 한 1300,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계속 예약이 밀려와서 아마 올해는 한 3000명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필요하셨구나. 정말 필요하셨구나. 이렇게 되고요. 저는 믿음이 유전자를 연구하면서 정말 깊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학생들한테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우리 학생들이 너무 기죽어 있어요. 특히 학교에 가서, 일반 학교입니다. 일반 학교에 가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 고백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유전자 실험 시키는 겁니다. 대학연구소로 와서 저 유전자 실험, 유전자 가위로 자르고 유전자 풀로 붙이고 유전자를 분리하고 이런 것들은 경희대학교 4만 명 학생이 있는데요. 매년 저 실험하고 졸업하는 학생은 4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있는 과학에 있는 선생님들도 저 유전자를 갖다가 자르고 이런 선생님들도 극소수고요. 특히 과학 안다고 하는 아이들은 과학고 빼놓고는 저 유전자 실험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죽지 마. 친구들이 뭐라고 하면은 이 한마디만 해. 야, 너 유전자 좀 만져봤냐? 딱 그거 하나였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자신감을 얻고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회 강사로 불렀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냐면 자기네 고등부 다녔던 학생이 생명우주 캠프 다니고 나서 학교에서 자기가 혼자서 외쳤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를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토론이 붙었었는데요. 앉아있는 친구가 야, 그 진화로 말이 안 되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한지 모릅니다. 화이팅! 화이팅! 하나님이 창세기 1장, 제가 오늘 강의 끝나고 나서 창세기 1장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하면서 읽어보세요. 1장만 되풀이해서 읽어보시죠.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생명체에 대해서는 생명체만입니다. 구체적으로 풀, 채소, 그 다음에 하늘의 새, 물고기, 바다 짐승, 그 다음에 땅의 짐승, 가축, 땅에 기는 거 다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10번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다 의미가 있어요. 반복할 때는 예수님도 가라사대 진실로 다 반복할 때는 왜 반복하시죠?
중요하니까. 네, 중요합니다. 종류대로가 왜 중요하냐? 2026년 이때를 위해서 중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는요, 다윈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는 크리스찬들은 그냥 다 믿었어요. 네? 크리스찬들은. 근데 지금은 크리스찬들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종류대로 우리 같이 유전자 연구한 사람, 종류대로는 어떤 유전자가 있어야지 종류대로 된다고? 종특이 유전자. 네, 종특이 유전자. 각각의 종류별로 하는 종특이 유전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특이 유전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구분을 지어 놓으신 거라고요. 종특이 유전자는 진화가 안 됩니다. 현재의 메커니즘 진화 안 됩니다. 딴 메커니즘으로 분명히 또 진화해서 야, 이런 메커니즘도 발견했어, 갈 거예요. 들어와 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너무 감사하게 종류대로 했는데요, 더 은혜로운 건요, 맨 마지막의 말씀이에요. 저는 저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좋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여기는 종류대로란 말이 없습니다. 대신 뭐였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 여기에 간장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그다음에 학부모님들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진짜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믿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잘 들어요. 그건 너무 중요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그죠? 영. 그렇죠? 영. 하나님은 영이시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까 우리가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찬양했잖아요.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생명체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는 것도 유일한 생명체는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내일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생명체는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원숭이가 예배 드리는 거 봤어? 못 봤지? 원숭이가 기도하는 거 봤어요? 우리 통성 기도합시다 이런 거 봤어?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야. 우리만. 교수님은 저걸 알고 나서 찬송이 7배가 커졌어. 예전에는 그거 한 2곡만 하면 됐지 계속 부르는 분이 계시잖아. 찬송이 인도할 때 충분해 이러는데 계속 있는데, 근데 이제는 교수님 그러지 않아. 찬송은 누가 할 수 있어? 나만 할 수 있어. 나만. 이 시간 되면 같이 찬송도 한번. 네, 창조주 하나님.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또 하나의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대로 만들었을 땐 정말 존재가, 하나님이 매번 그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다음에 붙이신 말이 있어. 뭐일까요? 뭐하기에? 맞아요, 보시기에.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해가 있어라, 달이 있어라, 별이 있어라.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여기에서 여러분들 밤하늘, 부산의 밤하늘 너무 예쁘죠? 오늘 기대가 되네요. 밤하늘의 별을 보고 와 합니까? 그럽니까? 와 하시죠? 여기서 그럼 좀 이상하죠? 여기는 바닷가잖아요. 네? 바다를 보고서 와 하십니까? 이럽니까? 와 하시죠? 와. 왜 그러신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생명체가 별을 보고서 와 합니까? 동물원에 가서 보세요. 밤에 보고서 와 이러는, 별 보고 와 하는 동물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거를 그대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밤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 아름답습니다. 해가 뜨는 걸 보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해가 지는 석양을 보고 오 주여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지금까지 제가 과학적인 증거하고 영적인 증거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충분해요.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십니까?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세요? 오늘 충분하다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하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 충분합니다. 제가 봤을 때 바닷가에서 와 하는 거는 아무도 없어요. 나밖에. 그렇잖아요. 갈매기가 와 하는 거 봤습니까? 이상한 소리만 내잖아요. 우리만 보고 막 뛰어가잖아요. 네? 부산은 어느 지역보다도 다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핑계를 못 대세요. 네. 핑계 못 댄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항상. 로마서 1장 20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어 있고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부산에 계신 분들 바닷가 매일 보시잖아요. 안 보셔요? 매일 보시는 여러분들은 핑계를 못 댑니다. 핑계를. 의심될 때마다 바닷가에서 누가 와 하나 보세요. 절대 못 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우리는 우리 조상이 세균 아니에요. 원숭이도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이 기도할 수 있고 우리만이 예배할 수 있고 우리만이 찬송할 수 있는 거죠. 창세기 1장이 왜 중요하냐? 오늘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냥 결단입니다. 결단. 네, 결단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증거 가지고 하나님 저 믿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이 결단을 하게 되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사실로 다가와요. 그것 때문에 교수님이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어떨 때는 성경의 말씀이 믿어질 때가 있었고 어떨 때는 안 믿어질 때가 있었어요. 특히 어떨 때 안 믿어지냐면은 교수님이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될 때, 이럴 때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이거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이거 기도 응답해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러고서 창세기 1장을 읽어보니까 창세기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슨 걸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교수님이 잘 안 믿어졌던 게 뭐였냐면, 구약에 보면요 모세가 촥 이렇게 하니까 바다가 쫙 갈라졌잖아요. 근데 바다가 갈라진 것뿐만 아니라 바다까지 다 말랐어. 와, 이게 말이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해. 만나를 갖다가 내려주시는데, 만나 알죠?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는데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내리게끔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야. 와,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믿어요. 네. 왜 믿게 됐냐?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바다를 가르겠어. 그럼 가르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만나를 내리겠어. 언제까지? 40년 동안. 그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물 위를 걸으셨어. 놀랍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 이 모든 것과 정말 기적이죠. 이런 것도 있죠.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몇 명을 먹였지? 수천 명, 그죠? 네. 학생들. 네. 네. 이 모든 거가 다 기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풀어 주셨던 그 기적은 요한복음 1장 2절 3절을 갖다 묵상하면 이것도 가능하게 깨닫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는 예수님. 자, 그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교수님이 저 말씀을 깊게 묵상하기 전에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분, 이 정도만 알았어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셨던 거야. 같이 창조하셨던 거야. 동일하게, 하나님과 같이 동일하게 말씀으로 해가 있어라, 말씀으로 별이 있어라, 이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만,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라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의심을 가졌던 그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오늘 한번 바다 위를 걸어보겠어, 보여주고 싶었어. 걸으실 수 있을까 없을까? 있는 거예요. 쉬울까 어려울까? 쉬운 거예요. 네. 오병이어 다 먹여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창세기 1장을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가 성경을 다 믿느냐 안 믿느냐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꼭 가서 묵상하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요, 성경 전체가 다 믿어지게 되면은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너희들 예수님 잘 믿어. 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고 죽어.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네. 오늘 묵상했을 때 지옥에 대한 묘사가 요한계시록에 다 돼 있잖아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불과 유황못이에요. 펄펄 끓어요. 사우나 정도가 아니에요. 아시죠? 지옥에 한번 빠졌으면 다시 회복됩니까? 끝입니까? 끝이죠. 끝이에요. 끝. 그걸 진짜 믿으십니까? 왜 믿습니까? 성경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야. 정말로 믿느냐? 자, 이게 정말로 믿어지는 사람은 내 친구가, 내 가족이 하나님을 갖다가 안 믿어. 그러면서 때가 되면 믿을게. 그럼 가만히 냅두겠어요? 진짜 안 돼 이러겠어요? 진짜 안 돼. 저도 오늘 KTX 오면서 제 사랑하는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오늘 여기 말씀 전하러 간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다 예수 믿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자연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아멘? 네. 그래서 내일은 이거에 이어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왜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잘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믿음의 결단 한평생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네. 원래는 찬양 계획이 없었는데요. 교수님이 한 곡 하자고 하셔서 우리 마음을 모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 찬양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 찬송할지어다. 아멘. 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모임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창조주를 아는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주님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모시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 땅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이 모임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창조주를 아는 세대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를 기억하는 다음 세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운행하시며 가장 미세한 것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지금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세상의 잘못된 흐름과 때로는 미혹 속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수많은 다음 세대들 혹은 성도들마저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케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것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수님 또 이곳까지 보내주셔서 생명과 우주에 관한 그 캠프를 하고 계신 소식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정말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나누어주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이 일들 가운데 귀한 열매들이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귀한 만남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다음에 내년에 중국에 가서 학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 척박하고 메마른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땅에 주님 정말 성령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깨어나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